나좌명 시즌4 6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입니다. 갑자기 본명을 하니까 이상하네. 네, 오늘은 정묘일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정묘일주 사연 만나보기 전에 셀프 당근과 채찍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댓글 읽기 시간이고요. 오늘 좀 짤막한 거 두 개인데요. 네. 첫 번째 댓글은 더치만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원쌤이 여명은 월간 식신에 시간에 정관이 있으면 좋은 명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남자는 어디에 뭐가 있어야 좋은 명식인가요? 남성분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죽돌림이 부탁드립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라면 옆에 강원쌤 네,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면 옆에 강원쌤께 토스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건 쉬우면 강원쌤 어려움은 죽돌림에게. 아, 그렇죠. 예. 이건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제가 네. 이 참 남자한테 좋은데 내가 뭐라 설명을 못 하겠어요. 참 좋은데 이게 설명을 잘 못해서 아, 이 PPL이 갑자기. 그냥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니? 이 별이 5개거든. 근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강원 선생님께 토스하겠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뭐가 남자는 이게 참 뭐 좋은데. 사실 질문이 승리 안 하죠. 전부 다 쓰레기인데 뭐. 뭐가 있어도 다 쓰레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월간식 시간 정관은 이게 제가 뭐 좋은 명식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고전에 의하면 고전에는 네. 이제 그 좋은 명식이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좋은 우리 참단의 21세기에 무슨 네. 좋은 명식, 나쁜 명식이 어디 좋고 있겠어요? 나쁨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고전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고전에서는 왜 그걸 좋게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이제 음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이 월간의 식신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굶지 않을 복을 타고났다. 이건 옛날에는 참 끼니를 이렇게 네. 잊는다는 것이 사실 지상 과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뭄이라든지 무슨 뭐 전란이 있게 되면 네. 제일 비참한 게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거든요. 네. 또 실제로 많은 인류가 그렇게 생명을 잃었고, 그래서 참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 때문에 이제 이 의식주를 충족한다는 것이 의식주를 획득한다는 것이 가장 처절한 투쟁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너무 많이 처먹어서 문제지. 뭐 굶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뭐 힘든 나라들은 여전히 기아의 세계 인구의 여전히 아직도 5분의 1 이상이 그 기아의 허덕입니다만 일단 우리나라만 보면 굶어 죽거나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는 정말 잘 없죠. 하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이 문제가 중요한 환경의 삶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식신을 갖고 있는 중요한 뜻이고 두 번째 이제 월간의 식신이 이제 이 투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명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식신은 또 생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쑥쑥 잘 낳는다. 네. 옛날에는 또 아기 놓다가 여성들은 이제 아기 놓다가 짧은 인상을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중요한 가치. 들이 이제 그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식신에 집착해서 여성의 식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다음에 이제 시주의 정관이란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의 팔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그 경중과 어떤 그런 가치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주의 정관이 아름답게 하나 투출했으면 이른바 덕만 깊고 사고 안 치는 남자를 만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생각하죠. 요즘은 쉐시죠. 무슨 이런 무슨 지금 문지방에 먹기는 소리를 하고 그 뭐가 뭔지 알기 때문에 더럽네요. 정말 고전적인 욕을 들어보네요. 뭐 고전이니까 고전적으로 네. 제가
그냥 그리고 남자는 뭐가 있으면 좋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주에는 불필요한 것이 없죠. 그것을 얼마나 잘 자기가 주체적으로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선생님 근데 문지방 얘기하시다 이렇게 또 이렇게 진지하시니까. 진지한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안 붙는데요. 뭐 여튼 네. 또 과하면 과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런 것을 잘 조율하라고 명리학이 있는 것이지. 이건 좋고 이건 여기서부터 나쁘다라고 판정하라고 명리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계속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강원 쌤께서 너무 쉬워서 뭐 이런 어려운 이런 쉬운 질문들은 우리 이제 죽돌 선생이 대답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존심 상하네요. 나를 뭘로 보고 감히 이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기 네. 때문에 예. 선생님 확 짜증이 났어 내 지금. 갑자기 왜 진짜. 죽돌을 또 이렇게 근데, 포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요즘 상태가 좋죠. 많이 야위셨어요. 참고로 그 청자분들은 안 보겠지만 강원 선생님 살이 14kg가 빠졌어요. 예? 저 오늘 근데 밥 먹다가 강원 선생님 볼이 싹 들어갔잖아. 나 밥 먹다가 놀랐는데. 뭘 물론 이렇게 뭐 봐봐야 뭐 그렇게 한강에 뭐 저기 물 한 바가지 떠낸다고 뭐 볼이 싹 한강 물이 수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번에 무슨 다이어트예요? 뭐 공직 다이어트라고. 무신이 살이 빠지는 기간인가? 이상하게 그러네요. 아 수기도 빠졌어? 알게 모르게 나는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럼 난 나이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어려서 빠졌는데. 강원 선생님 드디어 젖살이 빠졌습니다. 드디어 예.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뭐 헛소리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팟빵 댓글인데요. 네. 바다진 웹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원 선생님이 경금 싫어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무토입니다. 네. 뭐 이거 예전에도 뭐 좀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긴 한데. 예. 사실은 뭐 전 경금 싫어하지 않습니다. 보통 싫어하는 사람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처음에 싫어하진 않지만 난 별로 뭐 싫어하지만 이 음식 안 좋아하지만 네. 계속 근데 싫어하지 않아요 정말. 네. 싫어하지 않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경금 여성을 싫어한다라는 정확히 말하면 경금 남자보다는 경금 여성을 싫어한다라는 네. 이상한 풍문들이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고. 개념 중에 이게 나왔으니까요. 나왔나요? 네. 들켰나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10기 우리 이제 그 기초반이 개강했는데 네. 또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좀 시작할 때 다 한번 자기 일주하고 소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꼭 경금 일간인 분들이 네.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경금 네. 뭐 경금 일간이에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네. 나 경금 일간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싫어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저도 내리에 박혀 있어요. 강원 선생님은 경금을 싫어한다. 그렇죠. 이건 좀 너무 좀 과다하게 부풀려진 얘기고요. 더 아무쪼록 싫어하는 이제 경신가? 극신약한 무토기 때문에 경금은 저한테 식신에 해당하는 나쁜 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거 있죠? 차라리 나를 공격하는 글자면 제가 긴장하고 방어를 하겠죠. 네. 근데 나를 설계시키는 거는 뭔가 특별하게 나하고 충분히 우호적인 사이인데 왠지 힘이 드는 듯한 느낌. 이게 참 내칠 수도 없고 적으로 간주할 수도 없고 경쟁할 수도 없는 자, 그런 좀 그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저의 경험상 제가 경험한테 좀 많이 차인 것 같아요. 기가 빨리니까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나 좋다고 해서 막 좋아 그래 같이 연애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쌩 까고 넌 너무 게을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런 무의식 중에 트라우마가 좀 작용해서 이제 명략적으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건 내가 설기를 당해서 그런 거다. 라는 이제 그런 자기 위한 자기 확신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이 무의식 중에 표출된 것 같은데 거북이 보고 놀란 것 같습니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신약한 무토들이 네.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이제 신강한 무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잘 안 되거나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말이 잘 안 되거나 네. 빨리 피곤해지거나 음. 뭐 술을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도 술이 잘 안 넘어가고 너무 네. 피곤하고 막 이러면 진짜 배기 경금이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기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주를 몰라야겠다. 네. 이제 그러니까 만나기 전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기가 빨릴 걸 생각하니까. 네. 근데 주위에 경금이 진짜 없어요. 진짜 신기하게. 실제로 저도 그래요. 경험이 잘 네. 없어요. 네. 근데 강원 선생님 제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언뜻 떠올랐는데 예전에 강원 선생님이 뒷글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개 뭐를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개 뭐가 개해. 맞아. 개해 막. 네. 예.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싫어하는 철공소에 거예요? 개 직원이 있는데 존댓말 계속 쓰시는 거. 개해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네. 수 과다기 때문에 수는 사실은 뭐 그렇게 사실 개수는 저하고 아주 친한 글자인데요. 네. 또 무토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합화가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수가 저의 묘목과 합을 해서 이렇게 저의 기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구신으로 계속 이제 하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이 개수는 밑에 해수를 놓게 되면 개수의 성향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것도 뺏기고 나쁜 거는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좀 힘들죠. 그래서 존댓말 쓰면서 거리를 유지하시는 거죠. 적정한 거리. 적절한 거리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다른 또 개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는 해가 아니었나? 개미였구나. 네. 그래서 또 그렇게 그분이랑은 막 네. 처음 같이 일하시는 건데도 네. 막 이렇게 한 5년 같이 일하신 것처럼 그 되게 심지어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게 물론 옆에 글자가 이 친구가 화가 많긴 한데 좀 따뜻한 개미긴 한데 좀 많이 따뜻한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애가 되게 어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잔소리도 되게 시크하게 하긴 한데 그 친구가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진짜 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언제까지 뭘 달라고 하면 한 3번 얘기를 해야 한 달 만에 주시거나 뭐 이런데 그 친구가 선생님 뭐 하셔야죠. 네 이러고 좋은 반경이에요. 굉장히. 되게 신기한 경우 같은 개수인데도 그렇게 명식에 따라서 이렇게 합이 다르게 작용을 하는 정말 시어머님 같은 존재였거든요. 뭐 그런 선생님 잘 못 느끼셨죠? 정말 모르죠.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참 다르구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네라고 대답을 따박따박 하시는지. 심지어 채팅으로도 네! 막 알겠다. 저희는 대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또 새로운 인터넷 개미 일조가 있으면은 강원 선생님을 능수능란하게 조절할 수 있다. 합이 되고 또 다른 화 글자가 화 때문에 많아서 화의 글자 때문에 글자 있죠. 굉장히 그냥 약간 좋아하는 그러니까 따른다기보다 그냥 호감을 갖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네, 경금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아픔이 좀 있었을 뿐이다. 질문 좀 있다. 그 트라- 정도 질문. 트라우마가 약간 있다. 좀 있다. 나를 차지 마라.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라좌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시즌 4에서는 2년째 육식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육식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좌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묘일주 사연을 만나봐야죠. 정묘일주도 남성분 사연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산 선생님 사연 좀 보내주시지. 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 사연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극신강과 중화사연 두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화다화백님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네. 양력 86년 5월 23일 오시생 여성분이십니다. 네. 병인년 개사월 정묘일 병오시. 오. 왜 온가요? 같이 좀 느끼고 싶습니다. 불바다이군요. 불바다죠. 네, 빨갛긴 하네요. 네, 야. 그리고 직업이 현대미술 네. 작가라고 하시고요. 그 남겨주신 말씀 중에 일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미국에 사는 열혈 애청자 화다 화백이라고 합니다. 네. 진실로 시즌 1부터 4까지 전체 시즌을 5번 이상 돌려들어서 네. 이젠 각 에피소드의 죽둥님의 의학부터 강원 선생님의 방귀 소리 타이밍까지 맞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의 극신강 명식과 고민을 공유하여 정묘일주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일조도 하고 네. 조언도 구하고자 합니다. 네. 또 이렇게 글로벌 날로 글로벌해지는 나자매입니다. 네.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니, 이 어느 5번을 들을 수 있나요? 저희 방송? 네. 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겠는데 네, 뭐 이게 신강하셔서 그런지 이게 이제 병인년의 개사월 정묘일 병옷인데요. 네. 그건 극신강 사주가 아니네요. 그건 뭐 그냥 저 화전왕 사주입니다. 아 전환까지 가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걸 5번을 들으시죠. 완전 불바다인데 또 직업이 화백이. 네. 화백. 화가 굉장히 시간에. 유능한 화백이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86년. 그럼 사연을 먼저 들을까요? 예.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분 사주는 제가 보면 좀 쥐약이네요. 왜? 전 순간적으로 정록생명이라서 다 빨간색으로 보였어요. 아, 맞아요. 자세히 봐서 이렇게 알겠는데 정록생명이니까 네. 다 왜 어떻게 다 빨갛지 이 생각했어요. 아직도 색깔 결국은 빨갛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황이 됐기 이 때문에 목들이 다 이제 화의 딸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태생적으로 영양제 소질이 있네요. 눈에 약간 나는 뭐 굳이 공부 안 해도 다 보여. 다 빨간색이더라고. 근데 제발 색깔이 없어도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도 네. 네가 글자로 좀 오행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바람이 있긴 한데 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성향 위트 있고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남을 웃기는 걸 좋아하고 학교나 모임에서 늘 리더를 해왔습니다. 옷을 특이하게 잘 입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피부가 희고 이목구비가 오목조목 선명합니다. 일할 때 디테일에 집착하고 완벽하게 하느라 몸이 망가질 정도로 무리를 합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남이 일하는 걸 잘 못 믿어 결국 직접 다 하고 작업을 컨트롤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늘 경쟁자를 속으로 의식하고 이기려 노력하는데 매번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 마지막에서 밀린 경험이 많습니다. 기억력이 좋고 눈치나 직감이 매우 빨라서 배려를 섬세하게 잘하고 동시에 속으로 빈정도 잘 상합니다. 고집이 센데 또 양보나 포기도 엄청 잘합니다. 제 성격은 극단적으로 양면적입니다. 대외적으로 정말 병화스럽고 친한 사람들만 알아보는 저는 정화스럽달까요? 지인들은 저를 화통하고 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예민하고 너무 여리다 하더군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잘 못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진심이에요. 그러다 참던 것이 결국 폭발, 관계를 끝장낼 정도로 화를 내게 되더군요. 근데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또 받아줍니다. 아, 이건 또 난데. 네, 이거 뭐 저희 일부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네. 네, 실제 에피소드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화가 잘 풀리는 제 자신이 때로 너무 짜증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빙의 잘하고 같이 눈물 흘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광분, 자주 남의 일에 방전됩니다.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그걸 편하게 못하고 마치 해야 할 과제처럼 다룹니다. 해서 딱 정해진 모임이나 약속 외에 번개 같은 것은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꺼립니다. 약속을 제외하고는 치과하며 두더지처럼 집에서 온갖 취미생활을 합니다. 평생 심심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인들에게 맥가이버라 불려요. 뚝딱뚝딱 뭐든 잘 고치고 특이한 소품과 아이디어 잘 만들어냅니다. 네.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 작가 때려치고 패션 사업하고 싶은 유혹에 늘 시달려요. 그러나 내가 열중하는 것 중 유일하게 쓸데없이 허무한 시간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게 그림 그리는 일이라 지금까지 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건강.
의욕과 체력이 반비례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선잠을 잡고 작은 소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꿈이 요란해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신장, 방광, 편두통 쪽으로 문제가 옵니다. 꽤 심한 폐소공포증이 있고 화가 나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온몸이 아프고요. 학창 시절 아침에 자다 깼을 땐 정신 나간 듯 예민해서 가족들이 아무도 저에게 말을 안 걸었어요. 생체 리듬과 집중력은 저녁 시간이 되면 최고로 활성화가 돼서 작업을 하기에 최고 컨디션이 됩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심리적으론 항상 불안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을 뒤져 불안을 찾아내는 성격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던 개수가 흔적도 없이 말라버려서인가 추측해봅니다. 가족 및 이성관계. 청소년기부터 7년간 2살이 무인일주 남자를 징하게 짝사랑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는 한 번, 데이트는 두루두루 많이 했는데 몇 번 만나다 하루아침에 그 이상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변덕이 잦았습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수학을 잘하는 남자들에게 유독 끌렸습니다. 남편은 제 예민하고 다혈질적 성격을 귀엽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송곳 같은 말로 신경질을 부리면 빨간 아기새 같아더군요. 미쳤어요. 앵그리버드. 자상하고 다혈질인 병자일주 아버지와 친구 같은 계사일주 엄마, 늘 챙겨주게 되는 무신일주 언니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친정 가족 일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고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극신약 남편에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챙겨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과거 이력 6. 임진대운. 초반 5년 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뇌진탕으로 손에 마비가 오거나 팔목, 발목을 각각 2번씩 부러뜨린 적도 있습니다. 학교에선 개학당으로 불렸는데 학교에 거의 친구들과 싸우려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위험천만한 놀이들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죠. 당시 뼈밖에 없을 정도로 말랐었고 매일같이 악몽을 꿨습니다. 16 신묘대운. 17살 이모년 긴 짝사랑을 시작합니다. 같은 사람을 좋아한 것을 이유로 오랜 베프로부터 절교를 당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20살 을류년 1지망 대학에 낙방, 2지망 미대에 합격합니다. 부산에서 서울 기숙사로 이주한 후 물 만난 고기처럼 놀러 다닙니다. 전공인 순수 미술이 지루해 동아리 활동에 올인했는데 음주 가무하며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21살 병술년 동아리 보컬로 외부 클럽 공연에 열중합니다. 학사 경고 획득! 우연한 기회에 공중파 쇼프로 고정 패널로 8개월간 연예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교는 쿨하게 휴학! 처음으로 벌기 시작한 돈을 어찌할 줄 몰라 철없이 쇼핑, 외식 등으로 낭비합니다. 이때 친구를 따라 식욕 억제제를 복용 후 중독됩니다. 조울증과 심한 불면증 등 부작용이 생깁니다. 22살 정해년. 방송활동하며 놀던 절 탐탁치 않게 여기신 부모님이 뜬금없이 상하이로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현재의 시누이를 룸메이트로 만나게 됩니다. 쿵짝이 잘 맞는 시누이. 되게 신기한 인연이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 매일매일 음주 가무하며 젊음을 만끽합니다. 가서 더 놀면서 배운 중국어로 어머니와 수입 패션 사업을 시작합니다. 23 무자년 한국 귀국. 유학이 너무 가고 싶어져 이태리로 패션 유학을 준비하다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 좌절합니다. 엄마 사업을 도우며 부모님의 회유로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복학. 그런데 반전 전공에 깊은 흥미가 생깁니다. 교수님의 집중 관심을 받으며 올 A뿔로 성적표를 채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이올 A 플러스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묘목 편인 네. 편인의 그 희신 소원이 시작할 때였거든요. 뭐 이럴 수밖에 없었네요. 네. 시기적으로는. 신묘, 네. 24살 기축년 졸업 전시에 몰두 동기들과 야작하며 정말 행복했어요. 학년 대표로 메인 갤러리에 배정받게 됩니다. 25 경인년 늦여름 신우이의 소개로 현재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게 됩니다. 극신약 신묘일주인 남편은 엄청난 수재인 과학도였고 순수한 말투, 배곡 같은 피부에 10년에 또 10년 참. 첫눈에 반합니다. 신묘하네요. 26 경인대운 27 임진년 미국으로 박사 유학 준비하는 남편의 권유로 함께 결혼 준비 및 재석사 유학 준비도 시작. 28살 계사년
남편은 세계 최고 대학 박사과정 합격. 저는 또다시 이지망 대학 석사과정 합격합니다. 결혼식 후 한 달 뒤 미국으로 함께 출국해 신혼생활과 각자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시어머니의 불합리한 폭언과 난생 처음 들어보는 반복적 고성에 충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남편이 늘 도와줘 잘 이겨냈지만 친정 부모님께 숨기고 스스로 감당하며 삭히는 과정에서 심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습니다. 29 가보년 석사 1년을 마친 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반기에 휴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 굵직한 콜렉터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인연으로 여러 유명 미술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당시 역량 부족으로 그 인연을 결과로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30살 을미년 하반기 복학, 전공 수업에 열중, 미국인 동기들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파티, 뒤풀이 등 빼지 않고 무조건 다 참여하며 인싸가 되었습니다. 31살 병신년 석사 졸업, 전투적으로 몰두하여 졸업 전시 때 전시장 메인 부스를 배정받았습니다. 항상 메인에 있으시네요. 네. 근데 무리를 해서 치열이 발병해 수술하게 됩니다. 아이고. 학교 비엔날레 수석, 총장 연구상 수상, 졸업 후 티칭 펠로우로 선정, 하반기 6개월간 학부생을 가르칩니다. 32살 정유년 연말에 유명 아티스트 레지던시 3군데 모두 합격합니다. 뻔뻔뻔뻔. 소속 갤러리 생기고 성과가 있었으나 정신적으로는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33 무술년 최고였던 해,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미국 여러 곳을 다니며 새로운 사랑과 기회를 만끽합니다.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오픈, 뭉탱이 돈을 처음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개인전 직후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34살 기해년 극심한 입덧과 3일간 진통하는 등 초난산으로 고생합니다. 8월 을미일주 귀한 첫 딸 탄생. 현재까지 천천히 몸 회복에 집중하고 딸을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사연이었고요. 네, 아, 이분 굉장히 심심할 데가 없는. 되게 굵직굵직한 일들이 네. 매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질문에도 나왔지만 뭐 이분은 뭐 전형적인 전황의 네. 그 억압당하지 않은 전황의 많은 것을 다 보여주네요. 네. 또 그 부분적인 억압이 왔을 때 보여주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반응도 네. 굉장히 전환적이고요. 제가 화전왕을 좀 잘 알거든요. 잘 아시겠죠 당연히. 사기까지 당해서 결혼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귄도 불사하는. 화전왕 그런 타입이군요. 중요한 건 본인이 사기친 걸 몰라요. 사기. 최고 경지네요 사기. 아, 본인이 한 거는 사기가 아니거든요. 남이 하는 것만 사기지. 교주 수준이네요. 네. 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또 네. 없지 않아 보이긴 했는데 그럼 질문이 지금 크게 3가지입니다. 질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는 전환격인가요? 개수가 하나 있어서 성립이 안 되는 걸까요? 제 용신은 무엇인지요? 편인과 지장간 식상을 쓰며 그림을 업으로 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재성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자꾸 작품 활동을 하며 동시에 온라인 패션 사업을 하고 싶어지네요. 네. 평생 월급을 받거나 돈을 고정적으로 벌어본 적이 없는 것이 늘 갈증납니다. 두 번째,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 심해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남편과 언쟁 시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원래도 좀 다혈질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미친 사람처럼 소리부터 지르고 물건을 던져요. 아이고. 평소에는 남편과 사이가 매우 좋고 세심하게 남편을 모든 부분에서 위하는데 화가 나면 제가 무섭게 돌변합니다. 월지 겁제의 제왕이라 폭력적 성향이 확 발현되는 걸까요? 정말 소름이 돋는 건 이런 제 행동이 결혼 준비 당시 겪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묘하게 카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충격적인 행동을 남편에게 하는 걸까요? 현재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금방 화해하고 제가 반성도 많이 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무서워요. 극신약 제 남편은 저를 항상 배려하고 참습니다. 제 남편은 저에게 그리고 동시에 과학계에 정말 큰 사람이어서 제가 꼭 이 사람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래야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면을 다스려 현명한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네. 마지막 질문. 자식은 저에게 어떤 작용과 의미가 될까요? 미루다 첫째를 낳고 보니 정말 너무 예뻐서 둘째도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동시에 둘째까지 생기면 작품 활동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네.
제 본업과 가정의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그냥 딸 하나만 예쁘게 키우는 게 나을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선 뭐 첫 번째 반쯤은 해결된 질문이긴 한데 네. 전환격인가요?라는 질문이랑 그 자꾸 온라인 패션 사업에 네. 욕구가 생기신다고. 네. 네. 이게 바로 뭐 전황에서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일지묘목의 작용입니다. 이게 이제 옷 표신이 목인데 네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묘들이 갖고 있는 이 패션, 네. 이 옷 입는 것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도 아주 스타일리시한 능력.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뭐 패션업계로 나가셨어도 저는 성공을 충분히 거두셨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 성공을 거두해도 그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패션 쪽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검사 실적 내시거나 아니면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실적 나기보다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네. 그게 같은 말인가? 음. 뭐 하여튼 아 이게 뭐 천명이라서 땡긴다기보다 그냥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약간 새로운, 미련?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미리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완벽한 이제 정화 전황인데요. 이 전황들은 욕심이 딱 커요. 네. 다 가지고 싶어요. 야망이 있는 건데. 야망도 있고요. 일단 욕망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뭐 특히 자기가 볼 때 별거 아닌 놈이 지보다 유명하거나 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네, 이런 네.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그거 그냥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이 땅 두께와 같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다스느냐, 그걸 자기의 긍정적인 에너지의 탄환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 욕망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 욕망에 자기가 땔감이 돼버립니다.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화전왕의 경우는 얼마나 그것을 정말 여우같이 에너지로 쓰느냐, 아니면 그 속에 타 죽느냐, 이제 딱 이렇게 그 나뉘는 점, 이런 분들은 정말 명리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5번씩 들으면서 하시는 거는 공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게요. 저는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강원쌤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저기 패션 이거 저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작품 활동을 하세요. 네. 뭐 평생 월급 이런 거에 예, 이런 그리고 월급은 남편이 받아오시면 되고요. 네. 네네. 갈증을 내지 않으셔야겠네요. 결정을 내지 않고 이게 사실은 야망을 포커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원들은 여기 저기에 펼쳐지는 야망을 쭉 거기서 최고로 내가 최고로 내가 그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제일 정말 애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에 화력을 집중해야 돼요. 저는 이런 힘을 가진 분들은 패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뢰이 되는 표현이지만 그런 따위에 야심을 두지 말고 작가로서의 그 승부를 거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작가로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레이드를 못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션 사업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둔들 절대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이분은. 그리고 또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회한에 빠져서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왕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면 아예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라 하고 거기서 승부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친한 그 화전왕 네. 분이 이번에 그러니까 그분 사진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전시를 좀 제대로 하는데 그게 미술관 전시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난민 사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파인아트 사진을 좀 동시에 걸어야 된다는 압박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본인이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약간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나 해서 섞어서 걸었거든요. 네. 본인이 늘 하던 작업을 걸고 네.
지가 안 하던 근데 음. 좀 약간 뭐 필요한 것 같은 뭐 네. 해볼까 싶은 걸 같이 걸었는데 음. 어르신들이죠. 선배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던 거 계속 하라고. 네.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엄청 그걸 그러니까 혼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되게 본인의 원래 작품도 약간 깎아먹게 되는 네, 그런 그렇죠. 일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아직 못 가봐가지고 네. 조작가의 그 전시회를 근데 그렇다니까 네. 왜 그런 것 그런 같아요. 그런 욕심을 네, 부려? 본인이 하던 거 그냥 네. 본인이 확신을 가졌던 거를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 화기가 이렇게 충천돼 있는데 이제 연료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가끔 용광로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광로는 온갖 그 잡철들 같은 것들을 막 해가지고 순수하게 뭐 철이면 철, 구리면 그쵸. 구리 이렇게 순도가 중요하고. 순도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재료를 어떻게 담아서 순수하게 뭔가를 뽑아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결과물 자체는. 다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순도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패션을 한다. 그러면 그게 나의 순수한 예술 쪽에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자꾸 하셔야지 이쪽으로 또 갔다가 뭐 이렇게 가면 말 그대로 그건 편인적 사고 방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이 전체의 색깔 이렇게 화기가 그냥 연에서부터 그 시까지 이제 관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관성을 가질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변덕을 좀 잡아내는 게 물론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죠. 근데 그게 결국 내가 직접 업으로 하는 일에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 정도로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회를 하게 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처음에 질문이 전환격인가요?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그 본인이 전환인지 아닌지 헷갈리셨기 때문에 또 옆길도 좀 보이고 하셨는데 이제 전환격이라는 거 확실히 아셨으니까 예, 본인 가시던 길에 집중을 하시는 걸로 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본인도 되게 속상해하시는 예,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분 우리 화다하백님의 질문 중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는 두 번째 질문이다라고 네네. 보는데요. 뒤늦기 전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내로서 한 사람의 엄마로서 한 사람의 예술가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이 화의 기운이 이렇게 가다할 때 나오는 것이 제일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이고 이것이 이제 잘못 다스려지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조울증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참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이제 그 지역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일 때 본인이 확고하게 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그냥 통상적인 사람은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뭐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화전왕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이에요. 본인도 지금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건 모든 걸 파괴합니다. 모든 관계, 모든 자신의 재능,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품격, 이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입니다. 이걸 특히 화전왕, 이제 아까 말했지만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확 불이 붙는 힘이란 말이죠. 우리는 불을 붙일래야 불이 안 붙어. 선생님 특히나 이제 수가 많으셔가지고 뭐 붙기도 이제 다 꺼져. 점화가 안 돼. 점화가 안 돼. 이제는 막 심장까지 다 망가져서 화를 내는 순간이 저는 거의 고통이 와요. 이러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막 저도 이렇게 막 일하다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빡칠 때 이런 씨발. 근데 그 순간 의식적으로 그 순간 나는 실제로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막 뒤쪽이 뻣뻣해지면서 이거 또 실려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러면 그때는 화가 어디 간지 없는 거지.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인격이 좀 훌륭하다 뭐 이렇게 예전과 다르다. 하는데 그 사실 다 거짓말이고요. 화를 내면 저는 가는 거니까.
이제 아, 화를 못 낼 뿐이지. 예. 어, 저는 과거에 그 무분별하고 전설적이었던 강원 선생님 이후 후기 강원을 만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자리가 자리인지라 네. 우리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위험한 시간.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 말 넘김에 하면 제가 네. 지난주에 지지난주쯤에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확대 간부 회의가 있어요. 네. 제가 엄청 화를 냈거든요. 목숨을 걸고. 진짜 목숨을 걸고 네. 뭐냐면 이제 지금이 이제 막 인사철이에요. 음. 승진 청탁을 어머. 있겠네요.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직도 선생님의 성향이 파악이 안 되셨나?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막 그 모든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물론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네. 이런 지금도 청탁전화를 하느냐고 하면서 내가 어. 뭐 나한테서도 어떤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막 진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네. 막 엄청난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어머.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하면서 이러다 나 좆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아무런 증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가 아니었구나. 정의를 향한 분노였구나. 뭐지 이거 지금? 좀 약간 본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그 말 하려는데 아니, 본인이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하시니까 이상하게 숟가락을 얹히시네. 좀 특이한 경험했어요. 예. 진짜 화를 냈거든요. 예. 근데 이 화도 공익적인 화는 네. 날 위협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적인 화. 네. 이런 것은 나는 검색을 조금만 화를 열받으면 빡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경험이 한 번 있었다는 거. 갑자기 갑툭튀. 근데 이제 이 화다 하백님은 이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특히 뭐 명리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니까 명리학을 좀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는 거 사실 자기를 계속 성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게 시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네. 자기 속에 자기 것도 오랫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트라우마건.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분은 그 분노에 대한 본질이 저는 욕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욕망에 대한 욕망, 그런 그 욕망에 대한 초조함. 그것이 이제 그걸 자기가 자기한테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변형돼서 이렇게 몇면에서 이제 팍 어느 순간 분주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셈이 있는 순간 삐져나오는. 그러니까 이른바 빌미만 빌미가 그렇죠. 생겼을 뭐 하나 때. 걸리면 걸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씨발 아무나 걸리라. 그 새끼는 죽는 날이야. 씨발 제삿 날이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선생님 까먹으시니까요. 난 또 내가 왜 분돈지를 까먹어 그지? 근데 이런 분들은 안 까먹거든요. 안 까먹죠. 그대로 터트립니다. 그럼 이제 그 순간 이제 본인이 수습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이미 사실 이분은 많이 기가 막힌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자신의 용의신으로 가득한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데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3년 병수 발에 연료 효부 없다.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라도 영원히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무슨 뭐 반편도 아니고요. 반편. 언제까지 그거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치죠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영원히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보증은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훌륭한 남편과의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스스로 어른답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정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거기에 그이 딸의 육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딸은 이제 식신 토인데 네. 기토인데 지금 그 화를 계속 위협하는 네. 위협하는 것은 이제 수관성이거든요. 네, 네. 이런 전황들은 특히 화관성은 수관성에 녹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세운들을 쭉 보면요, 해수가 들어오거나 자수가 들어올 때 굉장히 언제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이미. 네. 특히 어릴 때 임수 때는 뭐 거의 뭐 저기 어린 나이에 거짓말하고 죽다 살아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46세, 56세 대운이 지금 자수 해수가 오고요. 지금 내년부터 일어나는 기축 대운도 사실은 토 대운이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습토 대운이라 네. 수 기운이 이제 어리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좋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차라리 무토면은 괜찮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축보다 무자가 괜찮다고 보는 것이 네. 무토는 자수를 충분히 네.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기축 정해 이런 건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의 위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실질적인 시간. 그래서 이거는 자기 힘으로 전황의 에너지를 잃을 때 쓰는 겁니다. 방어해야겠죠. 그래서 희신에 해당하는 목인성을 잘 써야 된다. 목인성 잘 쓰는 게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이러면 또 이상해 또 이게 또 너무 이렇게 그 노골적으로 이렇게 철공수를 마케팅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제 강의만보다는 오히려 우리 함경목 선생이 하는 기술형 강의를 좀 미국에 계신데요? 온라인으로라도 뭐 어떻게 뭐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전화로 알아보시고 우리 황 PD한테 알아보시고 그걸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아직도 올빼미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게 좀 제가 봐도 이거는 이거는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하고요. 일단 그냥 지금 우리 수면 어플도 개발했거든요. 우리 황정목 선수가 아직은 뭐 지금 베타 버전 테스트 중인데요. 철공소에서요? 네. 근데 뭐 지금 베타 버전에 아주 임상이 아주 높아요. 네. 뭐 근데 뭐 하여튼 뭐든지 뭔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아무리 예술가라도 살아야 예술가지 죽고 난 뒤에는 예술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화다백님은 밤에 주무시고 아침과 낮에 활동하시고 저녁부터는 쉬시고 가족관계 시간 보내시고 밤에는 편안하게 아기 함께 주무시고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얘기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들을 정면에서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문제 해결의 길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이건 아마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인데 병을 고치려고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뭐든 다 까발려야 돼요. 의사한테 자기 정세를 다 얘기해. 온갖 시시콜콜하게 얘기할수록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의사가 뭐 똥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환자들은 대부분 특히 정신적 질환의 환자들은 대부분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방어기자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족적이고 꼼꼼하신 분이에요. 사주상으로 봐도. 이렇게 제일 지금 현재 문제가 뭐 애기한테는 그러지는 아직은 않을 거니까. 이제 2살이니까. 남편하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남편의 기운으로 자기를 치유해야 합니다. 용의신. 네. 용의신 남편의 기운으로 자신을 치유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가장 비용이 가장 덜 드는 방법. 효율적이면서. 네. 남편분이 또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신 게 또 그렇죠. 얼마나 또 다행입니까? 목화가 굉장히 이분도 신금이긴 하지만 강력하죠. 근데 그래서일까요? 그 세 번째 질문에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 강원 선생님께서 자녀분과의 관계에서 또 네. 분노 조절 장애 좀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둘째도 엄청 얼마나 이쁠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드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지 선생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로 그냥 저 생각은 오늘 싸울 일이 없겠네. 그러니까 그게 뭐 둘이 있다고 해서 더 그 작용이 크고 뭐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식상이 좀 사주에 부족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분이 어쨌든 뭔가의 애정을 쏟는 데 있어서 하나로 좀 뭐든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보면 원국에 이제 화기가 이분은 자녀가 약해요. 네네. 예, 그래서 엄마를 많이 따르고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좀 만족하시는 게 그리고 자기 일적인 거를 어떻게든 좀 분출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인간의 대상이 아닌 자기 일에 대한 걸로 좀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찾으시면 굉장히 현명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려움이 좀 있으시긴 했는데 네. 두 분 선생님께서는 공이 네. 하나가 낫겠다. 네. 네, 하나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그 이분 사주는 제가 아까 용광로에도 비유를 했지만 이렇게 화산 같거든요, 막.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땅에 갈라지면서 물이 땅 속을 침투해서 엄청난 화기하고 만나서 증기가 폭발해서 화산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증기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땅이 갈라지거나 땅이 힘을 못 쓰면 근데 그게 사주 이론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화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가진 여성분들은 저는 무조건 그게 어떠한 토가 됐든 저는 좀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의 그 어떤 설기라든지 이런 작용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토에 해당하는 연도에 자기 자손을 낳았다는 건 굉장히 이분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위기를 굉장히 잘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을 낳고 셋을 낳고 하면서 자기 사회적 진출의 통로를 막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뭐 애기 낳으실 때 힘드시긴 했지만 네. 어쨌건 놓고는 되게 네. 예쁘고 네. 사랑스럽고 좋다고 하시니까 낳을 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아이 보면 애정이 안 생긴다는 분도 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진 않으시니까 예, 예. 초반 1년은 애정이 좀 안 생기지. 연락 힘들거든. 난 안 나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명리학 방송이니까 명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신령한 사람들은 슬기당하는 게 피곤하지만 네, 이런 네. 전왕들은 네, 뭐 네. 슬기를 당해봐야 세 발의 피죠. 뭐 한강에 뭐 물 한 바가지 네. 푸는 건데요. 네. 슬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런 비겁 전왕들은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결과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의 그 네, 결과물이고요. 예술가로서 작품이 자기의 식상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식신을 저도 아이를 하나만 놓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그 아이를 하나 더 놓고 싶은 마음 그 열정과 욕망을 좀 배분을 해서 작품도 자식이다. 자식이다. 그런 좀 네. 그런 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화전왕의 여성분들이 이제 뒤늦게 좀 늦게 자식을 보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네. 그냥 만사를 휴의하고 네. 자식에 네. 올인하고 뭐. 올인합니다.
미쳐 죽어요. 그래서 야, 나 그러다가 그만 빨아라. 그냥 달아서 없어지겠다. 아이한테도 그렇게 좋진 않겠네요. 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절대 안 좋아요. 어.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의 욕망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가 게 뭐 없으니까. 예, 사회적인 어떤 욕망의 가치를 이제 아이를 통해서 투영하다 보면 아이는 또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한테 또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악을 그거 쓴다든지. 진짜 뭐. 아이한테는 정말. 그래서 이분은 그 정말 훌륭한 저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어떤 육아도 그 자식에 대해서 올인하는 것보다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가면 육아는 저는 자연스럽게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또 그 방향을 따라가고. 그래서 둘 셋 낳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강원 선생님 아까 말씀대로 작품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내 손발의 수고스러움을 계속 가져가서 작품 활동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좀 잘 나가시는 여성 셀럽들 이제 사주를 보러 오시면 제가 공통적으로 좀 저분들은 괜찮다라고 느낀 게 자녀들을 자기 일하는데 다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 걸 뭐 방송국에 데리고 간다든지. 꼭 그 애를 연예인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육아를 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도 자식 앞에서 자기가 이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모습들을, 사회적으로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자녀는 그 길로 같이 잘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33살 무술년 때 자기 첫 개인전을 성공에 벽에서 오픈해요. 굉장히 젊은 나이. 이 무술년이거든요. 다 식신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히 전왕들은 이 한신을 진짜 자기의 친구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거의 뭐 한신이 희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비급 전왕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6 무자 대운의 이 무토가 굉장히 또 상관이 해당하기 때문에 예술적 재능이 아주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축에서 무자까지 15년 동안 저는 작품 활동을 이제 그 세 가지죠. 사랑하는 딸의 육아와 남편과의 가정, 그리고 하나는 일종의 자기 성찰, 자기 극복,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자기의 성장. 이렇게를 가면 이제 5, 6, 6, 6, 7가 계속 목화로 대운이 흘러가거든요. 이번에 볼 때 제가 66 대운이 아마 예술가로서 그렇게 된다면 최고의 그 피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병술 대운. 예. 그러니 정말 그 환상적인 대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호흡 길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람 한 명의 인생은 더덥고 짧습니다만 그렇게 또 연급의 세월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그 질문 초반에 본인이 스스로 지장간의 식상을 사용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둘셋 있는 것보다 그 식상을 지금 있는 아이 하나와 작품 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분노 조절 장애는 아까 강프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원인을 좀 본인 성찰을 통해서 빨리 찾으시면 또 본의 아니게 쉽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원인을 진짜 알게 되면 정말 하찮은 거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다화백님 사연을 들어봤고요. 5번까지만 듣고 6번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유익한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요. 철공소는 또 뭐하는 것인가요? 철공소는 강원의 좌파 명리학을 포함한 풍수, 기술연, 동의보감, 와인 등의 다양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원쌤의 명리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부터 이전 시즌 강의까지 기초부터 심화, 특별 편성 단계별로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우. 모든 강좌의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미국의 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공소.com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묘일주 두 번째 사연은 오채투지 네. 님 사연입니다. 네. 닉네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양력 71년 2월 11일생 네. 신시생 여성분이시고요. 정묘 박정혁 선생님과 동갑이십니다. 그러게요. 저보다 네. 누나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 그런가요? 네. 아 빠른이신가요? 네, 빠른 아 그렇구나. 이분이. 네. 네. 누님이라고 하시고요. 네. 신해년 경인월 정묘일 무신시. 어. 또 무신이란 글자 또 반갑습니다. 네, 저랑 5글자가 같으시네요. 어우 네. 직업이 유아 애니메이션 컨텐츠 디자이너. 어, 이거 저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굉장히 그 유망 업종에 또 종사하고 예. 계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 이번에는 오행이 다 갖춰진 중화명식의 여성 사연인데요. 디자이너신데 녹내장을 앓고 있고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무래도 직업이 그거이신데 네. 해서 말년운과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명시상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쨌든 편인 정인이 이제 약간 혼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제 편제도 좀 혼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어떤 지향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혼동될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거나 추구하는 바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좀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사연을 보고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명시 볼 줄은 모르지만 이 밑에 보면은 네. 다 막 동그라미, 세모, 네, 충 뭐 이게 다 녹색이네요. 네, 네. 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수익을 아직 못 보는구나. 네. 아, 야, 네 네. 수준을 맞춰서 아, 지금 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질문에서 나왔던 이제 전형적인 묘신 암합이고 네. 묘신 물론 그때는 이제 일월주 월이었죠. 지금은 이제 일시지 묘신 네네. 암합이고요. 네. 그래서 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으로나 좀 육체적으로나 좀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눈이 네. 약하다고 하시는데 네. 이건 이제 그 나무가 너무 많으면 아궁에 불이 꺼진다. 네.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정화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네. 시신경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한번 보시죠. 뭐 그래서 뭐 그냥 전체적인 업부상으로는 중화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또 오행을 다 갖춘 중화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조화롭지는 않은 사주 네. 같아요. 뭔가 글자들이 금들도 밑에 근이 확실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뭔가 좀 약간 따로 노는 듯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전부 다그 목금이 다 혼잡이죠. 네네. 예, 제인이 다 혼잡입니다. 네. 예,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향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공상가였습니다. 책을 좋아해 혼자 공상하거나 책을 읽을 때면 옆에서 불러도 모를 정도였어요. 네. 헌데 공부를 잘하진 못했고 좋아하는 책은 만화책, 소설, 미스터리, 추리, 과학, 철학 등 잡다한 분야에 관심 가는 모든 책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스토리가 재미있는 만화책이나 소설은 일부러 뒷부분을 읽지 않고 혼자 이 거리 저 골목을 걸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 스토리를 완성해보는 취미도 있었습니다. 멋진 취미다. 네. 마치 큰 돋보기로 태어난 듯 뭔가 흥미롭고 집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면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 빛과 열로 종이를 태우듯 깊이 집중하는 성격을 지녔는데 이는 그림을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녹내장 발병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음. 늘 순둥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컸습니다. 갈등이나 대립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며 되도록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지 않고 많이 참고 회피하는 편입니다. 네. 허나 실제 그렇게 순하지도 않고 고집도 세어 참으면서 상처를 잘 받았어요. 내면은 주관이 강한 편이라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컨트롤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 경향 때문에 대인관계가 좁으며 안면을 트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마음을 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지의 해묘합, 인해합 등으로 인성이 왕한데 저에게는 인성이 기신인지 어머니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외향적이고 화려하며 우두머리 기질이 강한 저와 많이 다른 타입의 어머니는 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어머니의 지적과 꾸중, 동생들과의 비교로 제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자주 제 어머니를 보고 계모 아니냐 고 물은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모녀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저에겐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거나 떼를 쓰거나 부모님께 짜증을 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랄 보존의 법칙이 있다면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단어. 지랄 보존의 법칙이야? 네, 너무 좋아. 수십 년간 참아온 내면의 화가 발산을 못한 채 숨어 있을 것이므로 말년에 대운이 바뀌어 인성이 상한다면 한꺼번에 터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과거 이력 7. 신묘대운 도화대운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성이 부족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책 읽고 공상하고 만들고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약 임진일주이신데 굉장히 미인이시고 자존심이 강해 어딜 가서든 주목받는 분이셨고 아버지는 술, 담배, 친구, 음악 등 풍류를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못해 늘 싸우고 시끄러웠던 기억이 어릴 때 제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물쭈물 답답한 성격에 늘 히키코모리 짓을 하는 데다 사이 나쁜 아버지와 외모까지 닮았다는 이유를 더해 어머니는 늘 저를 혼내고 동생들과 비교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어머니가 저를 보듯이 형편없는 인간으로 볼 것 같아 저를 드러내길 더 두려워해서 더더욱 내성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아픕니다. 13살 개년 집안에 도둑이 들고 아버지가 차 사고를 내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며 부모님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고 그 후부터 저에게 심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성적도 바닥, 사회성도 없어 우울했던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냈습니다. 17 임진대운 20살 경호년 디자인 전공 대학을 가면서 자취를 하니 상황이 다소 나아져 나름 밝은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휴학하는 동안 다시 우울증이 왔고 25 을해년 졸업 때까지 쭉 업다운을 반복하며 의욕 없는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7 계사대운 정축년 대운이 바뀌어 기지에 인신사회가 다 들어온 시기가 되자 서울의 한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뿌리 없는 부처처럼 바다를 떠돌며 가라앉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을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중앙으로 내몰려 볶이는 콩 같은 느낌이랄까? 그전까진 질이 멸렬하다 생각했던 삶이 매분 매초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다지 큰 성취는 이루지 못했고 남은 건 평생 불치병인 녹내장과 다 삭은 수십 장의 CD, 낡은 포트폴리오 한 권, 그리고 다소 높아진 자기 효용감 정도네요. 네. 결혼 자식엔 관심이 없어 그저 이렇게 일하며 살다가 죽으면 되겠거니 하던 때 31살 신사년 가까웠던 지인에게 심한 배신을 당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우울증이 찾아와 2년간 치과 끝에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향에 내려온 후 소개로 남편을 만나 35 을유년 결혼을 하고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그다지 사이는 좋지 않았고 그의 녹내장이 발견되어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7 갑오대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어릴 때 세례를 받고 쭉 냉담했었던 천주교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천주교는 매우 잘 맞아서 그런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의 치유를 했습니다. 그닥 좋지 않았던 남편과의 사이도 회복되고 오랜 고민이었던 어머니와의 관계도 제법 누그러졌어요. 37 정해년 둘째가 태어났고 38 무자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그동안 소홀했다는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47 을미대운 뭔가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신대운에 접어들어서 그런 건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많이 가시게 되고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을 잃어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는 늘 달고 살던 불안감도 옅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묘라 그런지 평생에 걸쳐 달고 사는 이 걱정거리들 떨쳐지질 않네요. 여기까지 네. 이제 사연을 들어봤고요. 네. 그 고비 고비마다 좀 힘든 시기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반에 강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 시지에 있는 신금 영향으로 뭐 고독할 수 있다. 네. 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질문이 총 3가지로 나뉘는데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년운 관련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질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제 앞으로의 대우는 어떻게 흐를까요? 원국 지지가 묘신 원진 귀문 인신충으로 말년이 좋지 않은 건 아닐까요? 곧 병신대운에 들어 지지에 또 신금이 들어오면 더 그런 기운이 강해진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네.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도 걱정이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행할 수 있는 개운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역시 누구나 궁금해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 걱정 없이 봉사하는 삶을 살며 말년을 보내고픈 마음이 간절한데 과연 제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남편의 사업은 안 되고 있고 저는 디자인 일을 하며 적은 월급으로 연명 중인데 나이도 많고 눈의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미래가 걱정입니다. 말년 재혼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편이 무죄무식상인데 앞서 언급했듯 사업을 합니다. 회사 생활이 잘 맞는 사람이라 생각해왔는데 2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놀다가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류 무역업인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가 터져 하던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던 사업이 잘 될지 언제쯤 잘 풀릴 수 있을지 저희 식구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늘 기도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정민현 을사월 무인일 병진시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3가지의 질문이었고요. 네. 마지막은 또 남편분 또 걱정을 좀 살짝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오체투지님 질문부터 해결을 하고 가볼까 하는데요. 네. 말년, 대운의 흐름 네. 뭐 이런 거 걱정해 주셨고 네. 특히 그 농내장이 되게 오랫동안 지금 네. 앓고 계신 거고 하는 일도 눈을 쑤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 제가 그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 네. 이제 말년운들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10년, 20년 후를 왜 걱정하냐. 그 말년이 좋다고 하면 그냥 지금 그걸로 아무것도 안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거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좀 걱정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의 어떤 걱정거리라든지 문제가 지금 정말 현실에 당면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는 게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와서 미리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정묘일주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본인도 그렇다고 하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정묘일주 성향을 가진 사람들, 편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사주에 대한 평가를 좀 부정적으로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걱정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좀 긍정적이고 양적인 부분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주에서 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주를 보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이분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건강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잘 챙기고 그다음에 말년이라는 거는 어차피 뭐 병신대운이라든지 정유대운 이렇게 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차피 그 인신충은 이분은 원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묘신 원진도 원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그 57세 신금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저게 더 작용이 저는 커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해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연에 신금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네. 병화 자체가 무력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볼 땐 높습니다. 그래서 말년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사주 자체가 어쨌든 인성혼잡과 재성혼잡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편인적인 사고 방식인데 정제를 자꾸 결과물은 바르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안정된 것들을 자꾸 원하시는 거예요. 사고 방식은 편인적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합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기복이 있다라는 걸 그냥 좀 감당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을 거라고 봐요. 대신 이제 금전적인 거는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금전적인 기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을 좀 그냥 맞추는 거 있잖아요. 요 정도 요령을 좀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요령을 키워야 네, 된다. 네, 네. 그래서 안정되게 재물이 들어오면 이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돈 걱정 없이 봉사하는 삶을 살며 네. 말년을 보내고 싶다. 네, 두 번째 사실은 이게 질문입니다. 되게 언뜻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모순된 얘기예요. 종교적인 삶과 네. 굉장히 현실적인 삶의 공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괴리적인 측면들을 스스로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역시 포커싱의 문제인가요? 예. 그래서 그 저는 봉사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내가 스스로 좀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유쾌해질 수 있고 하면 그게 주위에 자연스럽게 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꼭 마음의 여유가 있고 돈이 있어서 남들에게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삶을 좀 온전하게 더 가져가고 약간 조금 이기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사시는 게 저는 좀 더 말년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천명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갖추고 조화를 이룬 듯하면서 네. 뭔가 좀 네. 네. 따로 놀고 따로 놀는 듯한 기분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성은 재성끼리 또 네. 특히 인성이 월지 시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 네. 엉켰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결정 장애도 있을 수 네, 있고, 좀 뭐랄까 지속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오채투지님은요, 지금 정화를 지켜야 합니다. 네. 신약을 떠나서 정화 굉장히 극도로 필요한 상태에 네. 있는데 문제는 이 정화를 돌릴 수 있는 기운이 사실 생각보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 스스로의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화 기운을 좀 많이 이렇게 땡겨와야 되는데 이 병화는 또 병신 합수가 되어서 자기 편이 안 되고요. 다행히 이제 지지의 오화와 사는 전부 다 제 자신에게 어쨌거나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배운 상황은 다 지나갔고 지지의 것은 그래서 지금 을미 병신 이 정류가 오기 전까지 이 기간 중에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 눈의 부분은 그래서 뭐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했는데 제 기억으로 또 이렇게 녹내장 이런 경우는 일단 저 수술을 통한 시술이 하여튼 일단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일단 그 부분을 좀 모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우리 지선 선생님 말했지만 이런 당뇨식들이 참 필요 없는 걱정도 많고 막 걱정도 산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건 포커싱이다. 이 정묘가 갖고 있는 이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일단 그 부분에 먼저 자기 건강 그렇죠. 자기를 먼저 지켜야 빚돈을 내서라도 그냥 없는 걱정을 끌어서 하지 말고 지금 말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년 하나도 중요 안 하고요. 그래서 말년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을미 병신 다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화를 지켜야 되는데 정화를 지키는 최고는 정화 그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늘 하는 겁니다만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 아까도 우리 앞에 그 화다 화백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화를 지키려면 먼저 잠을 충분히 자고 밤에 잠은 자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낮에 활동을 하고 네. 목화 기운을 쓰고 저녁이 되면 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들을 이런 시간들을 잘 배분해서 잘 쓰는 게 이제 이 화기운을 가진 사람들의 성패를 가르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엉키기 시작하면 이런 네. 분들은 이제 왈칵왈칵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난조가 시작되는 네. 거죠. 네. 스스로 난조를 불러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화기운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정확하게 이제 이 네. 순서와 위계 네. 를 정확하게 네. 질서를 정확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불에는 질서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네. 이것이 굉장히 루틴하게 네. 만들고 네. 일단 그 눈의 치료와 회복에 네. 모든 걸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래야 지금 우리 오채투님이 그 질문하신 그 네. 말년에 이르는 길이 훨씬 더 이제 명략을 좀 아시니까 이미 좀 그런 병신들을 보시면서 그런 우려를 지금 본인이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거 누가 안 지켜줍니다. 네. 본인이 지켜야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뭐죠 무리한 노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무리한 노동, 무리한 운동, 네. 무리한 생각. 네. 무리한 생각이 제일 지금 문제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자기를 계속 비우셔야 돼요. 아궁이의 그 땔감을 자꾸 좀 드러내야 됩니다. 네. 지금 스스로 불이 타고 있는데 막 계속 부채질을 네. 하시고 있으니까 네. 부채질 멈추시고 네. 땔감을 좀 빼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이 화기와 관련된 유형의 사주들 있잖아요. 병이든 정이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구리는 몇 도에서 돋고 뭐 쇠는 몇 도에서 돋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그 열을 가해줬을 때 그러니까 그게 온도가 편차가 막 이렇게 막 낮아지거나 네. 막 이러면 이게 안 녹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화는 원래 질서와 형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화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무질서해지거나 자꾸 삶의 어떤 형식에 편차가 생기면 네. 어떤 결과물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예. 루틴한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의 성품 근데 이제 토나 이런 건 또 다르거든요. 토는 원래 다행입니다. 어차피 잡기기 때문에 예. 어차피 망한 거. 아니, 불규칙하게 살자. 아니 토는 원래 잡기니까 그냥 어떤 잡다한 것들이 많이 모여서 네. 뭔가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가 굉장히 루틴한 어떤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인공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토는 되게 자연스러운 게 좀 약간 불규칙성이에요. 근데 화는 지속적인 광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조명도 있잖아요. 깜빡깜빡거리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저 불이 왜 저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오채투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잘 어려우시다면 매일 뭐 징크스처럼 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몇 시에 뭘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루틴한 것을 매일 지속적으로 규칙을 좀 만들어서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화기가 좀 이분 중화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신약하신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근데 그래서 뭐 일기 같은 걸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권해드려요. 매일 매일 개운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매일 지속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죠. 복잡한 어떤 생각들을. 지금 벌써부터 말년의 재운이나 네. 그 외에 또 말년의 운에 대해서 아니, 고민을 하시는데 네. 지금을 챙기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걱정은 돼요. 뭐 미래 아유, 뭐 말년 재혼 걱정 없는 사람은 네. 김창규밖에 없죠. 왜 나도 생각을 하고 살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애들 둘인데. 강원 씨 되게 한심하게 뭐, 쳐다보는데. 뭐예요? 저는 뭐 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습니까? 창규 아니 죽돌림은 계획을 아까 보니까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한테 받고 나중에 애한테 받고 이렇게 다. 그래도 애를 앵벌이 시켜가지고 예. 할머니 할머니부터 돈 뜯어내면서 먹고 살고 있는 놈이 무슨 미래에 대한 계획? 아니 그 주시니까 받는 거죠. 너희들이 애 키우느라 고생 많겠다. 그래 아니 심지어는 뭐 둘째도 감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슬기로운 을묘 생활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죽돌림을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좀 이분이. 이렇게 심플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완벽하고. 그리고 이제 뭐든 어떤 일이든 막 저한테 제가 이런 일을 오래 했으니까 어떤 분들 막 부적서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전 부적 안 씁니다. 그러면. 그럼 뭐 개운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상적인 것에서 개운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 잠자리 패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 지저분한 것을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다든지. 근데 꼭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주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식물을 키워버려서 키우는데 왜 이렇게 저는 죽죠? 막 이런 거예요. 똑같은 식물을 키워도. 근데 그 원인이 사주적으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에너지를 너무 좀 무질서하게 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편인적으로 쓰고 정인적으로 쓰고 막 이렇게 좀 무질서하게 맞다, 쓰고 있는 맞다. 거. 요것을 좀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전 약간 잠 매니아거든요. 네.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화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람이 하루에 딱 8시간만 자면은 네. 저는 웬만한 막 분노가 있거나 뭐 네. 그런 사람들도 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잠에서 네.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잘 모르는 게 네. 잠의 감정 조절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는 동안 사람이 딱 하루 8시간을 자면은 네. 감정이 막 분노나 슬픔이라는 게 감정이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자면서. 뭐야 그건 아까 그 저기 네. 화다 화백님 할 때 네. 했어야죠. 아 그래요? 어차피 이것도 들으실 거니까 5번 더 들으실 건데. 네. 그런 훌륭한 얘기를 네가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최고로 들을 만한 얘기인데. 아니 이 친구가 수면 과학에 대해서 또 네. 호기심 발동해갖고 얼마 전에 수면 관련된 책을 겁나 한 읽었더라고요. 10권 읽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제가 요새 좀 안 좋다 그랬더니 잠을 잘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힘들면 네. 잠을 8시간을 못 잡니다. 아 근데 그냥 가만히 누워 있거나 그러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악몽을 많이 꾼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저희 할아버지도 고문 후유증 때문에 그랬는데 악몽을 꾸는 거는 자기는 괴롭지만 사실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PTSD 증후군 환자들한테 이거 전문 용어 나옵니다. 네, 지금 전쟁 교수의 후유증이나 방. 고문 후유증인 사람들을 연구해 조사해 보면은 네. 악몽을 지속적으로 꾸는 사람들은 네. 나중에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잠에서 이 잠이 아까 감정 조절 그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때를 악몽을 꾸면서 네. 그때랑 자기를 이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어느 순간 안 꾸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악몽을 괴롭고 힘든 일이 있는데 네. 악몽을 안 꾸는 사람들은 네.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지속돼요. 그래서 많이 자면 된다. 계속. 그 수면 유도제 같은 건 좀 도움이 되려나? 아 그건 안 돼요. 야간 절대 그건 이제 그거는 안 되나요? 자기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해주는 거지 잠을 자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명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잠이 왜 중요하냐면 잠과 일이 중요합니다. 결국 명리학은 그러니까 결국 음양의 네, 네. 법칙에 네, 네. 의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것을 사회학적인 단어로 바꾸면 음과 양이라는 건 네. 물질적인 단어로 바꾸면 잠과 일이에요. 네. 인간은 태어나서 잠을 자야 되는 의무가 있고 네.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사람 일주일도 못 가서 죽습니다. 네. 그만큼 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태극이 동하면 양이 되고 네. 정하면 음이 된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동뜨면 안 되죠. 네. 가만히 고요히 머물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야? 그게 네. 음인데 그게 네. 잠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잠이라는 게 휴식이 아니에요. 네.
사실 그것도 거대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상상력을 발휘하죠. 네, 네. 인간이 인간이게끔 만든 모든 그 진화의 위대한 어떤 그런 창조력들은 잠에서 나온 거예요. 네. 활동을 낮에 노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 그 화다백님이나 오체투님 일단 그런 데서부터 너무 이제 이런 이 정묘들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 좀 뿌리가 길다 보니까 네. 자꾸 너무 그는 네. 전체 뭐 이런 것을 갖다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기 바로 발 밑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네. 모든 이제 행동은 지금. 네. 지금 바로 여기 네. 인지도 몰라. 뭐 랩하시는 건가요? 나레이션인가? 근데 이제 이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마지막 그 남편 무죄무 식상 사주에 대한 그걸 한다면요. 그게 이제 결국 말년 재물하고도 관련되는데 지금 남편 사업하시는 게 힘드시다고 했고 지금 굉장히 힘드실 때예요. 네. 굉장히 힘드실 때인데. 거의 다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예. 하지만 남편이 57세부터 61세가 되는 그 후반기 5년에서 남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사업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버티셔야 돼요. 네. 모든 것을 최소화하고 긴축하고 네. 어떻게든 버티셔야 되고 좀 약간 축소해야 되는 시기인 예, 거죠? 그렇지만 한 56세부터 좀 이렇게 57세를 접어들면서부터는 분명히 기회가 네.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돼요. 그리고 절대 또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더라도 61세 때는 완벽하게 캐시아웃을 하고 손을 떼셔야 돼요. 네. 그 뒤에 이렇게 또 막 더 막 욕심이 생겨서 하시다가 또 홀라당 다 날려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해수가 이분에게는 이제 마지막 키를 주는 그런 남편분에게. 남편분을 하는데 하지만 그것에서 이제 여기서 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기회는 있다. 이때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오체투지님도 뭐냐면 작더라도 꾸준한 그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지금 그림 그리는 것도 지금 다 결국 화를 쓰는 거거든요. 당겨서 쓰는 거죠? 당겨서 쓰는 네.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컨텐츠 디자인 일들을 자신의 건강에 맞게 꾸준히 작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그 월급을 받으면서 개런티를 받으면서 하는 일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이걸 뭐 밤을 새고 막 이런 이제 지금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오버페이스 안 된다. 절대 안 되고요.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좋겠고 또 만약에 지금 계속 그렇게 남편이나 이런 분에게 힘이 좀 그런 자꾸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자꾸 생긴다면 이사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우리 그 오체투지님하고는 좀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둘 다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는데 일단 건강이 우선이니까 만약에 지금 수기운이나 목기운이 강한 곳에 계시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거든요. 금기운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편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좀 화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이사를 이사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뭐 둘째 아드님이 또 화를 좀 갖고 계시긴 한데 화가 어마어마하죠. 네, 활 8글자 중에 5글자가 뭐 합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네. 오체투지님과 또 남편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두 분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일단 남편분은 그 해수 소운을 위해서 지금 기토 소운 때는 축소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확실하게 이제 뭐 잡기 위해서 좀 준비하시는 기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기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체투지님도 앞에 분과 같이 역시 건강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예, 지금 말년 재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말년 재운을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네. 예, 지금 루틴하게 좀 네. 건강을 챙기시는 거를 좀 포커싱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그 일도 재운 꾸준히. 타령을 하시면 안 돼요. 재운 걱정을 하시면 안 네.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올 재물 다 안 옵니다. 네. 근데 오주툰 시인 같은 경우는 사연에서 어릴 때부터 되게 아무 일도 없으면 어디선가 걱정을 끌어오셔갖고 걱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습관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주상 그런 게 좀 본인한테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네. 어쨌건 좀 심플하게 근데 그 습관이 여태 나이가 이제 71년생이시니까 오랜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상적인 삶을 그냥 단조롭고 루틴하게 하시는 거를 그냥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되게 도움이 좀 되셨는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정묘일주는 남성분 사연이 없긴 했지만 네. 저희가 일부에서 네. 그 정묘 지산 선생님께서 정밀주 남성분을 초대했죠. 네, 네. 온갖 에피소드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네. 네, 남성, 여성, 명식 모두 저는 재활용 안 되는 정묘일주라서 네, 뭐, 그리고 이 기회에 좀 그 지산 쌤에 대한 오해도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젠틀하다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하고요. 네. 네, 매력 터지십니다. 네. 네. 뭐 한숨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쨌건 남성, 여성 정묘 사연 모두를 만나봤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네. 네, 이렇게 정묘일주 2시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일주도 저희가 또 묘목으로 가는데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묘일주 다음 일주는 기묘일주. 네. 네. 네, 기묘한 또 네. 기묘일주를 만나보게 되지 저 않을까. 궁금해요. 저는 뭐 네. 명량은 모르는데 기묘일주 사람들은 그냥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기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그런지 네, 궁금하네요. 저도 라자명 하면서 그런 얘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냥 뭐 말이 그런 말장난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신일주들이 병신이 많다. 뭐 이런. 그 정도 레벨의 지식이었거든요. 하나 더 있어. 네. 임신일주들이 임신 임신을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런 거. 아 네. 제가 그 정도 레벨이었군요. 신묘일주들이 신묘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묘하지 않은 기묘일주를 네. 다음 시간에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연 투척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정묘일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60갑자 중간 넘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후반부에 있는 일주들은 사연이 없어서 저희가 못했던 일주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사연들이 막 계속 들어왔던 건 초반에 벌써 네.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 없는 사연들 쥐어 짜가지고 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홈페이지 요즘 그게 없더라고요. 인증이 이렇게 그 명리책은 많은데 또 시작이야. 범인은 이 안에 없다. 공익 제보하지 마세요. 네. 평화의 직선 키나쇼 씨를 만나. 사시면 좀 인증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꼭 명리책 사시고만 인증하니까 이게 또 좀 사람이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멘트를 위해서 지금 3시간 앉아 계신 거예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고요. 그 네. 저 참 웃긴 게요. 네. 둘째 출산을 앞두고 네. 이제 아빠의 역할을 갑자기 하는데 네. 진짜 가짜게 한다. 이렇게 쉽게 할 거면 누가 아빠 다 하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취자들이 모두 한 명당 한 달에 15권씩 사면은 제가 그냥 좀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겠다. 그냥 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네. 전 너무 명리책만 사시니까 네, 강프로님께서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계시고요. 사람 네. 두루두루 알면 좋으니까. 이 부분은 네, 제 생각에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삐처리를 하면 어떨까. 안돼 안돼.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 네. 아니 지금 되게 중요한 멘트 하고 있는데 너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네. 예, 모든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김효일주 시간으로 다음 주에 돌아올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연이나 질문 접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요. 네. 이번 김효일주 사연이랑 질문 접수는 7월 12일까지입니다. 저금소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고 있고요. 늘 강조드리지만 공지에 양식을 꼭 참고하셔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효일주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